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얘기. 지금 16번째 얘기죠. 이 16번째 얘기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최상진 집사입니다. 한반도 얘기 15번째 얘기 이어서 지금 16번째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반도 얘기 16번째 얘기. 1894년 한여름이 다가오는 6월에 이 조선 땅에서 벌어진 청일전쟁. 이 청일전쟁은 갑오농민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 봉기인 동학난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청일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조선 땅에서 농민 봉기인 이 동학난이 크게 일어나자가 조선에서는 이 난을 진화시킬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으니까 중국에다가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청나라 군사가 이 동학난을 진압한다는 명목 아래 지금의 아산만에 들어와가지고 진을 친 거예요. 이 진을 치자 이것을 본 일본인들과 그리고 이 친일파 세력들이 우리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이 동학난을 우리도 진행시킨다 해가지고서는 일본 군대를 인천에 들어와서 진을 친 거예요. 이 두 나라는 이참에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확실한 우월성을 가리기 위해서 조선 땅에서 대극대극 서로 충돌하다가 벌어진 싸움이 이것이 1894년 6월에 벌어진 청일전쟁이에요. 이 동학난은 순전히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조정의 방기를 들며 일어난 봉기죠. 농민 봉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이 청일전쟁의 비밀을 가져다 준 것은 누구냐? 안타깝게도 우리 조선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지금 이 최상진 집사가 한반도 얘기를 통해서 지금 강의를 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민족이 수립한 자유로운 나라죠. 법률에 보장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법률에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예요. 자, 이렇게 이 자유로운 나라가 우리 민족에 살아오면서 가난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 속을 보고 가슴 아픈 우리 민족들이 살아온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가야 할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민족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되풀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교훈을 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나라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우리 자유로운 이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일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일본에게 크게 패하면서 중국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중국으로 도망치고 말았죠. 일본이 대만과 조선과 만주와 그리고 요동반도 요동 땅까지 밀고 올라오자 놀란 것이 중국이 아니라 누구냐? 러시아예요. 이 러시아가 놀래가지고 일본을 견제한다는 목적 아래서 누굴 끌어들였느냐?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 3국이 일본에게 빼앗은 중국 땅을 중국에게 돌려주라 압력을 가하니까 일본이 할 수 없이 이 요동반도 요동 땅을 중국에게 돌려주고 말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러시아가 조선으로 남진하기 시작한 거죠. 인천 앞바다와 여수 앞바다에 러시아 함대가 추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도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자, 민비 명성황후도 조선의 자주권이
다소 희장되지겠지만은 친노와 친미 세력을 통해서 조선 땅에서 일본인들을 몰아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아버지는 흥성대원군은 1860년대에 어떤 일을 벌여졌어요. 저질러 놨어요. 러시아가 조선과 관계를 맺고자 이 남진을 하려고 할 적에 이 러시아 세력을 물리치고자 영국과 불라서 세력을 이용하려 보려고 그 당시 조선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던 이 베르누와 페루 신부 선교사들에게 접촉을 시도했으나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자 이 자존심이 상한 이 대원군이 이 시아버지는 그 당시 기독교 수장병인 남종상과 김장훈 그리고 구인이 프랑스 신부들을 체포해가지고 아주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며느리 명송하오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보호 속에서 이 조선 땅에서 일본인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이 시아버지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 것이죠. 이 권력 다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게 여기서 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 하는 분들도 권력 다툼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럽죠. 이렇게 되자 일본이 이게 다급해진 거예요. 중국인들을 조선에서 다 몰아내기만 하면은 이 조선 땅에 이 일본의 손아귀에 움켜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국인들을 몰아치는 게 이번에는 더 큰 세력의 조선에 몰려와 가지고 조선을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목적 아래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영국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영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리고 미국과는 서로 우호조약을 맺어 서로 간섭하지 말자. 우호적을 끈끈한 우호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조선에 간섭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우리는 한미일 하면서 굉장히 동맹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좋아하겠지만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을 좀 더 좋아하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두 나라의 끈끈한 맺음을 나는 교과서 쪽으로 풀이해가면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1854년 그러니까 미국 동인도 사령관의 이 페리 제독이 7척의 군함을 이끌고서 일본에 무력으로 상륙 시도하면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세국 전쟁을 단행하고 있던 일본을 문호를 개방시키고 또한 서양 문물을 발해들이게 한 나라가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라지요. 그 당시 페리 제독은 이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 마약 정장을 통해 가지고 이 거대한 중국 대륙을 진출하는 걸 보고 미국 역시 중국의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일본도 1858년부터 60년 사이 2년간은 개화기를 앞두고 이 반대하는 세력 간에 피바람이 몰고 왔지만은 그러나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1860년대에 나라문을 활짝 열어채기고 서양 사람 누구라도 자유자유하게 들고 나가게 할 수 있는 이게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1860년대에 미국의 공사관을 파견했죠. 이것도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미국은 일본에다가 서구식 무기와 그리고 서구식 군대를 갖다 만들어 놓은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1882년에 가서 조선도 미국과 이렇게 조약을 체결했지만은 이 조선에 내항하는 미국인들 선교사들은 이 조선에 들어와서 미국 영향력을 갖고 있는 행사할 수 있는 미국 관리들은 대부분 일본을 주선으로 들어왔고 일본의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조선에 입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자극한다는 것은 미국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국 관리들이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조선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 당시 청일전쟁 당시에도 이 조선반도는 동서 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이 강대국의 세력 다툼 속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치도
이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 조선을 물러설 수 없는 나라가 땅이 되어버렸죠. 지금도 어떤 현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죠. 남북에 서로 냉전 가운데 속에서도 동서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한치도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고 물러날 수 없는 땅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땅이 돼버린 거 말인 거예요. 이렇게 청일전쟁 당시에 조선을 러시아 보호 속에서 자주권은 다소 희생되지만은 명성황후인 이 민비는 친러와 친미 세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일본인들 몰아내려고 했고, 일본은 조선을 일본이 보호 속에서 조선을 일본이 속국으로 만들어내라고 했던 것이 이 일본인들이 차질을 빚게 되자 이 친일 세력들과 일본인들의 눈의 가시가 누구냐? 명성황후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저질러 놓은 것이 뭐냐? 을미사변인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에요. 을미사변인 명성황후 시해 사건. 1895년 10월에 한나라의 국모인 이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 민비가 그것도 조선의 궁궐인 이 경복궁에서 일본인 낭인들과 그리고 우리 조선이 훈련대의 이 조선의 무사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한 거예요. 살해된 명성황후는 시신을 일본인들이 혼입을에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숲속에 올라가가지고 장작불에 기를 불렀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그랬어요. 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왜 우리 조선의 군사인 무사들은 자기 국모인 명성황후 이 민비를 살해하는데 호위무사한 노릇을 하였을까? 명성황후는 일본의 이거 교관이 지도하는 조선 훈련대를 어떻게든지 해체시키려고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해체될까봐 이 자기 국무를 제거하는데 가담했다는 얘기예요. 이 명성황후 시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민족들이 이 서글프고 가슴 아프고 씁쓸한 이 5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5가지 얘기를 풀이나가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승만과 김구와 커피와 전기와 수박 이 5가지 얘기. 명성황후의 죽음에 관련된 우리 민족이 서글프고 가슴 아프고 씁쓸한 얘기들이에요. 이 5가지 얘기. 이승만과 김구와 커피와 전기와 수박에 관한 얘기들. 이승만과 김구 이 두 사람은 같은 황해도 출신이고 같은 또래 나이로 민족주의자이고 독립운동가들이죠. 이 두 사람은 그 시대에 얼굴도 마주친 일 없고 또한 서로 이름조차 몰랐던 이 두 사람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을미사변을 인해 가지고 일본인들에게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이에요. 훗날 남북 통일의 수군을 벌이지 못한 이 백범 김구 수석은 정치적 진보성을 띄웠고 우난 이승만 박사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박사는 보수 진영적인 정치성을 띄우며 이 두 사람 노선을 달리하면서 서로 정적을 이루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비참한 운명을 달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삶이 이 두 사람의 삶이다. 이승만 박사는 배제학당에 재학 중인 명성황후 민비가 이 경복궁에서 일본들에게 무참히 살해되자 학생들을 선동하여 일본에 보복하려는 이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이 1898년에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구금되었다. 김구 주석은 동항인으로도 동항군의 이 병군에 참전하여 가지고 친일 정권이 일본군과 연합하여 가지고 농민군을 공격하자 해주 죽상장에서 해주성을 공격하다 실패해요. 1895년에 남반주로 건너가 이인
예인 부대에 합류해가지고 일본군을 또 공격했지만은 여기서 실패하자 1896년 2월에 고국으로 몰래 귀국하다가 아남으로 오던 중에 치안포에서 누굴 만났느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주도한 일본군 중위 스시다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이 스시다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요즘 법에도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은 대천지 원수죄, 부모를 죽인 원수도 살인하면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강점기 시대에 뭐 일본군을 죽였으니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스시다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서 체포되어 1897년 사형이 확정되어 사형 집행 순간에 이 고종의 특사로 인해 가지고 사형이 정지되면서 살아남은 것이 누구냐? 감옥에 구속되었는데 이 1898년 탈옥하여 상하로 망명한 것이 이 김구 선생이에요. 김구 주석이에요. 이승만 박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고배에 있던 중에 민영환이 이 가명 주선으로 인해 가지고 7년 만에 이 1904년에 극적으로 석방돼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기붕 씨와 이 독립운동 활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상하이로 도피한 김구와 미국으로 망명 건너간 이 이승만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디서 극적으로 이 두 사람이 만났을까?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까? 다음에 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야겠죠? 17번째 얘기를 다 정통해 주시고 구독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최장진이나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이 한반도 얘기에 들어가 가지고 구독 신청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멀리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17번째 얘기를 다 청취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